안녕하세요. 최신선 노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술집 창업 개설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창업은 하고 싶은데 요리 실력은 없지만 또 월급쟁이는 하기 싫어서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프랜차이즈로 된 술집을 창업을 해야겠죠. 참고로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술집 중에서 꼬지사케라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해보았고요. 지금은 신선노름이라는 제 개인의 브랜드 가게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 자영업자라고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만약 내가 술집을 차리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술을 어느 정도 좀 즐기는 편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 프랜차이즈 술집을 다녀보면서 본인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다녀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위기와 맛의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차리고 싶은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 바로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차리고 싶은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분명히 좋은 이야기들만 써져 있어요. 본인의 가게를 했는데 문을 닫았니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고, 수익률이 어떻고 저떻고 가맹점이 우리는 몇백 개고 전국에 이런 엄청 좋은 이야기들만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창업 관련 문의 이런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체인은 몇 평 기준 대략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글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한번 보고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 자본의 대충 한 60% 정도가 이 프랜차이즈가 제시하는 그 수지타산이 맞다, 60% 정도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적혀 있는 담당자,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을 하면 됩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지금 전화를 하기 좀 그런 상황이면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 1시간도 안 돼서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창업을 하려는 예비 대표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창업하려는 지역은 어딥니까? 어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임대 받아놓은 가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를 먼저 물어봐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미 임대를 하기로 한 건물이 있다면 그 슈퍼바이저가 미친듯이 적극적으로 이제 달라듭니다. 그 대표님한테. 그래서 주소를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해요. 임대를 받기로 한 곳의 주소를. 그러면 제가 아직 이 프랜차이즈를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에 있다. 근데 왜 주소를 벌써부터 가르쳐 달라 하냐? 저는 금액을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차리는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우리 체인이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인지 아닌지 상권 분석을 이제 먼저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허가는 100% 나와요. 왜냐면 본인들은 하나라도 가게를 더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 상권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권이 본인들이 느끼기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을 수밖에 없냐? 지금 보시는 대표님이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대가리 짱구도 아니고 허업을 팔에 내가 가게를 차리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돈이 많다면 당연히 부산으로 치면 서면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런 큰 상권으로 넘어갈 거고, 돈이 좀 적다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상권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가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상권이 그쪽들이 느끼기에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멘트를 날리고 저한테 저기 주변에 있는 카페로 잠시 가서 이야기를 좀 하시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럼 따라가 보면 이제 앉으면
팜플렛이나 뭐 패드 같은 거 하나 꺼냅니다. 그럼 거기 꺼내가지고 우리 체인은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수익률이 어떻게 좋고 또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말들을 이제 사람이 설명을 하죠. 우리 체인 짱입니다. 뭐 이제 겁나게 막 자랑을 하죠.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도 무조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확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며칠 뒤에 이제 그 사인을 했었던 그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내가 임대를 받고 오픈하려는 그 평수에 인테리어 비용부터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 들어오는 금액들까지 계약서에 쫙 적어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죠. 그 말이 이제 계약을 하자는 거죠. 그럼 계약금의 이제 몇 프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 나면 며칠 안에 인테리어 또 팀이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 팀이 도안을 뭐 3개에서 4개, 5개 정도를 이제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줍니다. 뭐 인테리어 컨셉은 요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그것을 보고 그나마 제 스타일에 좀 가까운 뭐 이제 그런 인테리어를 선택을 하죠. 그러고 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슈퍼바이저가 교육 일정을 쫙 잡아줘요. 물론 교육도 교육비를 내야 되죠. 공짜는 없어요. 프랜차이즈에. 그럼 여기서의 교육은 체인점마다 다 틀린데 보통 짧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 정도 체인 본사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서의 교육은 뭐 매장 관리,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 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는 게 저도 처음에 갈 때는 뭐 요리를 하던 놈이 아니니까 많이 쫄았는데 가보니까 원팩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통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술집에 10개 중에서 9개는 이 시스템으로 진행될 거예요. 원팩, 하나의 팩이 그 팩에 들어있는 걸 다 때려 붓고 끓이거나 다 때려 놓고 볶으면 내가 이제 창업하려고 돈 주고 사 먹었던 그 집과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오픈 준비에는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처음이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체인 슈퍼바이저들이 언제 위생 교육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은 뭐가 필요한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줘요. 언제 가고, 언제 이거 하고, 언제 저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비 대표님들은 부푼 마음을 안고 이제 인테리어 현장에 한번 가보겠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TV에서 보는 것처럼 어깨에 뽕이 이렇게 딱, 내가 대표니까, 대표가 될 거니까 어깨에 뽕이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몇 개 딱 사들고 그 목수들이나 인부들한테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뭐 이제 가오 좀 가게에 좀 이렇게 딱 잡고 뭐 이렇게 돌아오죠. 괜히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나무 재질 한번 쓱 만져보고 뭐 그렇게 이제 몇 번 가게를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2주 금방 가버려요. 그럼 2주 정도 뒤면은 이제 공사가 대충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간판 올라가고 뭐 여타 저타 하다 보면은 이제 오픈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픈을 하면 이제 슈퍼바이저들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3일 정도 가게에 나와줘요. 왜 나와주냐? 내가 요리하는 방법은 다 배웠지만 이제 만약에 오픈해서 손님들이 한 번에 쫙 몰렸을 때 빨리빨리 만들어서 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바이저들이 와서 뭐 안주도 만들어주고 서빙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일들을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3일 동안 바이저들이랑 장사하고 이제 나면 나머지 그 요일들은 이제 본인이 고용한 직원들과 의기투합해서 장사를 하면 가게의 오픈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참고로 그 3일 동안 왔던 바이저들 있죠. 그분들의 숙박비랑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계약했던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오픈을 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10개의 가게 오픈하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개의 가게 오픈하면 분명히 7개에서 8개의 가게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흐름이 분명히 흘러갈 거예요.
오픈을 하면 처음 3일 정도는 엄청나게 장사 잘 됩니다. 3일이 아니라 한 3달 정도까지는 아 이게 장사구나, 장사 처음부터 이럴 거면은 애초부터 장사를 할 걸,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이렇게 떼돈 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3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갑자기 매출이 미친 듯이 빠져들기 시작해요.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지인들이 좀 빠지고 나니 이제 이 매출이 이 가게의 현실적인 상권의 매출이구나, 자기 합리화를 하죠. 위로를 하죠. 그러고 5달이 지납니다. 그러고 이제 가게 장부를 보면 더 줄어들어 있어요. 미친듯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진짜 그 가게의 평균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 염려 많이 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에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장사를 하면 어느 정도 월급보다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일단은 돈을 투자를 하고 시작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월급쟁이들은 만약에 내가 2년, 3년, 10년을 일을 하면 그리고 퇴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뭐 퇴직금이라도 나오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2년, 3년 하다가 망해버리면 권리금 같은 것도 아예 못 받고 나와요. 그러면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돈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리스크들까지 다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장사를 했는데 1년 안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세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체인이랑은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또 위약금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될 때는 체인에서는 자기네들 때문에 잘 됐다고 하지만 안 될 때는 점주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심심한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